대구 경북 대표 시사 프로그램 강수영의 이바구 곧 시작합니다. 자, 1부 조대원의 정치한 시각으로 찾아뵙습니다. 조대원 기획신단 최고위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요즘 그 좌파들 전성시대인데 신났네요. 원래부터 좌파들이 참 말만 이 일사천리 천상유수인데 네. 뭐 오늘 말씀하시는 거 보니 네. 본인이 뭐 대권 도전 다 했어. 아니, 저는 보니까 대권 도전 안 할 건데요. 야, 뭐 곳곳에 보니까 뭐 저기 이재명 캠프에 대변인 할 만한 사람들이 널려 있다는 거를 네, 다시 봅니다. 뭐 얼굴에 밥 안 먹어도 다 요즘 신나죠. 네? 아이, 뭐 저는 정파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방금 흥은하 대표 전화 왔던데. 그래요? 또 전화해가 연결해가 한번 연결해요? 그럽시다. 아, 그래 하면요? 네, 요즘 뭐 하시는지 근황 토크 한번. 네. 아, 지난번 보니까 흥은하 대표 전화가 왔는 게 조회수가 제법 높더라고. 그래서 내가 한번 딱 방송 왔는데 알고 지금 출연시켜달라 이러는가? 당황하시는 거 아니에요? 자, 개혁신당 전 대표인 허은하 대표 연결 중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예, 대표님 제가 생방송 중인데 그러니까요. 예, 또 한번 연결해봤어요. 하고 싶은 말씀 하시라고. 아니 없습니다. 왜요? 인사 우리 저기 뉴스민 그다 강수영의 이바구 독자들한테 청취자들한테 인사 한번 해주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도 네네. 하고. 예. 네. 예,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저 정치인 허은하입니다. 제가 이렇게 두 번째 이렇게 유튜브 촬영하시는데 조대원 최고한테 전화를 드리게 됐네요. 이렇게 만나 뵙게 되는 것도 또 다른 인연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대구에서 우리 조 최고께서 진짜 열심히 뛰었고 그 진심 있는 거 다들 아실 텐데 이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도 그 마음을 아시는 거겠죠? 아유, 예. 진정성 있고 솔직하고 의리 있고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조대원 최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구 시민한테 인사를 하니까 뭐 제 얘기를 합니까? 예. 이게 대구 시민들한테 우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표님도 조대원 최고님이 사실 물가에 내놓은 아이 같은 거야. 언제 터질지 그게 모르거든 그러지. 이게 시간 네. 폭탄이요. 괜히 또 거기서 이준석 후보랑 싸우지 마시고요. 예. 싸우란 소리 같네. 많이 싸워달라고. 예, 제가 잘 알아서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좋은 대표님. 시간 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저도 곧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자, 갑자기 또 봉변을 당하신 허은하 대표님을 저희가 한번 막간을 이용해서 모셔봤고요. 우리 같은 편 아닙니까? 우리가 딴 건 못해도 뭐 돈도 없고 시간도 없어도 예. 같은 편끼리 뭐 이런 거 우정 출연 이런 거 해야죠. 예. 안 그래도 이제 우리 허은하 대표님하고 조대원 최고님의 이제 향후 정치적인 향배를 할까요? 이게 안 그래도 궁금해서 이따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예, 나중에. 일단은 조대원 최고님과 지난달 방송에서 이제 내기를 했는데 일단은 제가 이긴 걸로 8대0 탄핵 인용으로 제가 걸었었는데 일단은 인정된 것 같습니다. 그 10만 원 빵을 그냥 했으면 참 내가 너무 억울할 것 같았는데 네. 그 10만 원 놓고 같이 뭉태기 먹으면 소주 먹자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나도 같이 먹는 거니 별로 억울한 건 없고 야 제가 느낀 게 역시 법조인들에게 시각 또 솔직히 말하면 8대0 됐을 때 네. 저는 조금 다행이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네. 왜냐하면 뭐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네. 그게 이제 어떻게든 저는 첫 번째 목표가 공동체 혼란을 줄이고 미래로 나아가야 되는데 네. 제가 늘 주장했던 게 윤석열 이재명의 동반 퇴진이었고 그러니까 일단은 윤석열 정권 5년 이재명 정권 5년 하면 10년 동안 우리나라가 온갖 혼란과 그 반목 질시 속에서 국운을 낭비해야 되는데 일단 한 명을 절반 정도 해가지고 내보냈으니 네. 딱 마지막 남은 그 한 명만 빨리 쫓아내면 되겠구나. 막 이런 생각을 해서 좀 편한 마음으로 예, 그 8대0 인용되는 걸 지켜봤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흐름이요. 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에게 이제 더 중도들 표가 몰리고 이제 부동층 표도 몰리고 있는 여론조사들이 계속 발견이 되고 있는데. 누가 그래 그거? 여론조사 아니야. 그래요. 이재명 대표가 보니까 네. 찍겠다는 이 갤럽 여론조사죠. 거기 보면 30%가 호감도 압도적인 1등이죠. 네. 나머지 후보들이 다 10% 초반대, 10% 밑으로 빠지니까. 네. 근데 김문수가 9% 나오던데. 비호감도가 압도적인 1등 음. 몇 프로 나면 37%. 제가 이번에 요거는 뭐 수치를 외우는 게
법률방송 가서 제가 그 데이터를 보고 하는 거니까 네. 그걸 보면서 제가 얘기했던 게 30%와 37%를 빼면 아무 쪽도 찍지 않은 사람이 한 33% 되고 그게 이제 우리가 뭐 100% 그 무당층과 그다음에 뭐 정치 비관여 관심 없는 층이 전부 다 투표한다고 보진 않지만 네. 그분들의 그 중도층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대표가 거의 한 75% 이상을 갖고 있는 걸 보고 그것 때문에 죄송합니다. 들어오기 전에 얘가 너무 피자를 허겁지겁 먹어. 맛있는 걸 더 준비해 놓으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조금 앞서가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 37%는 비호감도 하늘이 두 쪽 나도 이재명이 싫다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보수 진영에서 잘 묶어내고 그다음에 중도층에 소구력이 있는 이 호소력 있는 후보를 내서 네. 이재명 지금 75 정도의 중도층을 갖고 가는 거를 한 15에서 20 정도만 끌어올 수만 있다면 이건 뒤집을 수 있다. 오. 예, 저는 뭐 그렇게 보고요. 예. 또 왜 그렇게 보냐면 과거에 첫 번째 탄핵당했을 때 네. 그때는 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권 후보가 아무래도 25% 언제를 못 넘었었어요. 25%. 그 빈 공간을 사실 일산 같은 지역은 안철수 후보가 26%, 예. 그다음에 홍준표 후보가 24% 이렇게 나왔었는데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37%의 견고한 여당 후보에 대한 비토층이 이 탄핵에도 불구하고 계엄에도 불구하고 형성돼 있다는 거는 보수 진영으로서는 한번 해볼 만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제 그건 사실 우리 이제 양당으로 딱 이제 진영이 집결해 있는 세월이 꽤 돼가지고 특히나 이제 윤석열 정권 하에서는 더 결집이 됐죠 양극단으로. 그래서 대충 한 35에서 40 정도는 고정표가 있다 각자 당에. 그래서 이제 결국 중원에 있는 중원을 누가 이 중원을 점령하느냐가 이제 다음 대권을 판가름하는 향배라고 봤는데. 일단 지금까지 흐름은 중원을 일단 이재명이 점유하고 있는 상황인 그건 거고. 당연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역전을 하려면은 어쨌든 이제 이 중원을 이재명이 가져갔던 이 중원을 다시 가져올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사람이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 지난달에 우리가 한번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 한번 쭉 떠올려봤는데 다 답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예. 홍준표, 오세훈, 뭐 전부 윤상현 뭐 가깝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러면 다른 인물이 눈에 딱 보이시는 게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같이 진영에 관계없이 동의하는 게 만약에 유승민 의원이 보수 진영의 단일 후보로 나온다면 네. 진보 진영에서도 가장 그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뭐 그래도 뭐 본인들이 이긴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래도 나머지 홍준표, 김문수 후보 나오는 것보다는 유승민 후보가 나오는 게 가장 위협이 된다고 느끼는 거는 네. 저희같이 수도권에 있는 TK, 대구 오니까 맨날 나보고 서울 TK라고 이렇게 개혁신당안에서도 공격을 하고 하던데 그래요? 서울 TK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도 우리 당의 후보가 유승민 정도 되면 우리 지역에 가서 수도권에 있는 내가 사는 아파트에 가서 좀 덜 부끄러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내가 마이크 들고 이 사람 좀 찍어주세요라고 이재명을 공격하면서 이 사람 찍어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내 양심상 우리 이제 서울 TK라고 하는 좀 개혁 보수라는 사람들이 홍준표, 김문수 방금 얘기했던 그 장관을 찍어달라고 이재명이 요구하면서 이 사람들을 찍어달라고 하기에는 양심이 좀 걸려요. 예, 그런데 우리 같은 중도가 바라봤을 때도 방금 뭐 아시겠지만 한덕수 후보 같은 경우에 지금 한덕수도 올라오고 있잖아요. 네. 한덕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그 중도층에서 비호감도가 도리어 이재명 후보만큼도 세지가 않다. 그러니까 잘 모른다. 잘 모르는 거죠. 잘 그러니까. 모르죠. 네. 잘 모르고 첫 번째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잘 모르기 때문에 한덕수에 대해서는 TV에 나오는 모습을 보고 점잖하네. 그리고 되게 합리적이네, 똑똑하네. 노무현 정부에서도 총리를 하고 좌파 정부에서도 진보 정권에서도 장관을 하고 뭐 청와대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특정 정파에 소속된 정치인이라기보다 CEO형 관리로서 그동안 정치인들 밑에서 나라를 안정시키는데 기여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중도들이 볼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좌파들이 공격을 해가지고 반기문처럼 온갖 그 약점을 공격해가지고 무너뜨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기엔 시간이 참 부족하다. 이미
이 반기문 당하는 것도 봤고 그다음 한번 탄핵 당하면서 정신 못 차리고 당했던 기억이 있다 보니까 보수 우파라는 사람들도 이제 좀 야가져 가지고 한덕수 같은 경우에 국민의힘 경선에 뛰어들어오지 않는다. 국민의힘 경선에 들어와서 난도질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는 꼴을 안 당할 거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될 때 윤석열이 예. 국민의힘으로 들어올까 아니면 중간에 있는 무소속으로 남아서 할까 하다가 결국 국민의힘으로 들어왔지만 지금같이 조기 대선 국면에 기간도 이제 오늘 D- 얼마인지 압니까? 이제 한 40일 냈나요? 50일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D- 카운트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총리 노릇을 하다가 5월 달쯤에 국민의힘 후보가 확정되면 그때 그만두고 나와서 딱 한 2, 3주 정도 바로 본선으로 직행하려고 할 거다. 그러면 국민의힘의 경선을 마치고 올라온 후보가 내가 여기에 합법적인 정당성을 가진 후보라고 주장을 하겠지만 네. 이미 아시잖아요. 60명의 의원들,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덕수 쪽에 줄을 댔다는데 그것도 뭐 오전 버전이고 이미 70명을 돌파했다는 소리도 있기 때문에 네. 예, 아마 국민의힘이 통으로 한덕수 쪽에 붙어서 국민의힘 후보를 무너뜨리고 예. 총 결집을 할 거다. 예. 거기다 마지막으로 예. 더 강한 거는 뭐냐. 예. 지금 경선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민주당의 김부겸이라든가 그다음에 유승민 외부에 나가 있는 국민의힘 경선 최종적으로 네. 참석 안 하고 나와 있는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도 아마 만약에 한덕수 총리가 나오게 된다면 그쪽하고는 경선을 하든 아니면 그쪽하고는 손을 잡고 같이 갈 수 있다. 왜냐하면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다. 네. 한덕수 같은 경우에는 한덕수 총리는 연세가 많고 이 양반도 사실 이런 일까지 해서 내가 뭐 무슨 영광을 더 보려고 대통령을 해야 되겠나 이 생각까지도 본인이 했다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근데 보수 진영에서 아니 이재명한테 권력을 줄 수 없는 거 아니냐. 좌파한테 권력을 줘서 나라가 거들나는 모습은 보면 안 되지 않느냐라고 설득을 했고 그러면 이제 이쪽 그 국민의힘 쪽에 터줏대감들 권력을 가진 영남 기득권부터 시작해서 뭐 장애로 빠져 있는 김무성이나 나머지 사람들하고도 어떤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냐면 네. 그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 개헌을 하고 그다음에 조기에 권력을 이양하고 물러날 수 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예를 들면 김문수나 홍준표가 만약에 대권 후보가 되면 지더라도 당을 장악해서 다음 지방선거와 총선 공천권을 행사하면서 끝까지 한 번 더 노역을 부릴 건데 네. 근데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그럴 생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유승민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도 충분히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같이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제3지대에서 돌풍을 일으켰던 사람들의 아주 전형적인 특징이 뭐냐면 옛날 문국현 이런 사람도 그렇고요. 안철수가 처음 등장했을 때도 그렇고요. 뭐 반기문 총장도 그렇고 사람들 눈에 신선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야 이건 민주당도 싫어 국민의힘도 싫어 이런 사람들이 나 막 정치인들 꼴보기 싫어. 근데 저 사람은 정치인 같지 않은 신선한 사람이 나와서 야 나 진짜 정치판 꼴도 보기 싫었는데 저 사람은 궁금하다 어떤 사람일까 이런 궁금증을 나와야 되는데 한덕수는 사실 아바타잖아요. 지금까지 내란 대행이라고 이제 비난을 받았던 사람인데. 그건 진보적 프레임이고. 뭐 프레임이라도 전 제가 봤을 때는 한덕수는 뭐 그렇죠. 예. 아니 이완규를 어떻게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냐고 윤석열 친구를 갖다가 박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이게 분리가 안 된 암만 중도층이 정치 무관심층이 있다고 한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잘잘못을 떠나서 신선하지 않다는 거죠. 한덕수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나온다고?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극단적으로 얘기해보면 백종원 뭐 요새 완전 무너졌지만 옛날에 인기 많을 때 백종원이 나오는데 백종원? 뭐 이런 느낌의 완전 프레시함을 줘야 되는데 한덕수 나이도 많아 뭐 대중적인 인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냥 관료 공무원 사회에서 쭉 이렇게 걸어오면서 착실하게 커리어만 이렇게 쌓아온 사람인데 이게 사람들이 야 한덕수라면 우리가 한번 이쪽도 싫고 저쪽도 싫은데 한번 모아볼까? 근데 그러기에는 윤석열 김건희의 입김이 너무 진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 국회의원들이 60명 70명이 한꺼번에 이렇게 사인하고 이러는 짓거리를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김건희의 지명 없이 이렇게 의원들이 갑자기 모이는 게 저는 그런 중심 어떤 중력 없이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시민이 또 싫어하지 또 윤석열 냄새만 맡아도 싫어하잖아요. 중도들도 싫어하잖아요. 윤석열은. 그래서 제가 보기에 저게 지금 도대체가 현실성 있는 스토리인가. 근데 김종혁
그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이 이거 윤석열과 김건희가 측근을 이용해가지고 짠 각본이다. 한덕수 올리는 거. 한덕수 무소속으로 나가지고 나중에 국민의힘 경선 주자하고 단일화해가지고 한덕수가 후보 될 거라고 작전 짜고 있다. 이거 다 윤건희의 기획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보세요. 김종혁 최고위원이요? 예. 아이고 그럼 내가 이제 국민의힘 가면 김종혁 자리 당협위원장 깨차고 걸로 가면 되겠네. 서구는 보니까 아니 이거 지금 화면 나오는 거예요? 이 음성 오늘 음성만요? 네. 아이고 시청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카메라가 고장이 나가지고 예. 오늘은 일단 음성으로 나가겠습니다. 아이고, 예. 그래서 아니 내가 또 이게 표정을 이렇게 찍히면서 얘기를 해야 이거 그렇지. 농담으로 알지 사람들이 또 진지하게 받아들일라. 근데 뭐 어쨌든 제가 지난번 예전에 내가 국민의힘 있을 때 제가 일산 서구위원장이었고 예. 김종혁 최고위원이 전 최고위원이 일산 동구라서 일산 서구는 보니까 지금 김용태 전 여의도 연구원장 했던 선배 그 형님이 가기 있어가지고 빼따로 묻기가 뭐하고 동굴 빼따로 모여야 되는데 보니까 김종혁 이제 날아가겠네 이제 그러니까 최고위원은 아니죠 지금. 최고위원 아닌데 네. 친한계로 지금 대표 지금 그거는 사실은 아직 검증되지 않고 밝혀지지 않은 내용을 네. 이게 이제 사실 경선에 뛰어들어 가지고 후보들끼리 검증하면서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내가 당내 비판을 많이 하고 내부 비판을 많이 했는 사람 입장에서 보더라도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발언은 그 발언 만약에 진짜 했다면 선을 넘었다. 방송에서 얘기했어요. 그건 선을 넘었다. 그래서 그거는 또 어떻게 보이냐면 지금 한동훈 캠프에 만약에 그분이 중요한 위치에 있다면 그만큼 한동훈 캠프가 조급하고 당황스럽다라고 유추해 볼 수 있고 왜냐하면 앞서가는 캠프에서는 그렇게 무리수를 안 쓰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게 전형적인 이제 내부 총질인 거예요. 예, 그게는 이제 뭐 근거를 들고 와야 되는데 네. 쥐들끼리 모여가 뭘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직 당내 경선 시작도 안 했거든. 그렇죠. 토의도 안 했는데 그런 얘기하는 거는 아마 김종혁은 정상적으로 예전에 내가 알고 있는 국민의힘이라면 징계해서 당원권 정지든 뭐든 빨리 시켜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한덕수가 새로운 인물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네. 그거는 동전의 양면이다. 양날의 칼이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들이 뭔가 새로운 인물, 신선한 인물을 찾음과 동시에 네. 대통령은 그놈이라는 거. 그래 따지면 새로운 인물, 신선한 인물을 뽑을 것 같으면 민주당 내에서부터 새로운 인물, 신선한 인물을 해야지. 제가 봤을 때는 김동연이 훨씬 이재명보다 신선한 인물이고 깨끗해 보이는 인물인데 이재명으로 몰아가잖아요. 아니 이거 이제 제가 봤을 때 중도 부동층. 그러니까 예. 부동층이 봐도 마찬가지예요. 예. 아니 나도 부동층이에요. 지금 내가 찍을 표가 없는데 국민의힘도 안 찍을 거고 민주당도 안 찍을 건데 내 같은 부동층 우리 식구들 다 부동층이에요. 예. 부동층이란 게 딴 게 없어. 야 너는 옛날에 국민의힘이었잖아. 그러고 예를 들면 우리 가족들은 과거에 국민의힘 많이 찍었잖아라고 얘기하면 예. 국민의힘이 현재 경선하면서 경선 룰이 제일 엉망이라고 보는 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고 제가 방송 나와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지금 여기서 안 그래도 99% 대선에서 지는데 그러면 단 1%라도 네. 경쟁력 있는 사람을 뽑아서 저렇게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국민의힘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이재명 같은 그 범죄 혐의자한테 권력을 넘기면 안 되잖아. 나라가 절단 난다며. 그리고 지금 그 북한에 들어보니까 북한에 그 이화영 부지사 때 북한한테 지금 이미 돈 800만 불이가 줘가지고 북한이 그걸 갖다 실토 다 해버리면 이재명이 목줄 잡혀가지고 대통령 되고 난 뒤에 북한 김정은이 코에 끼어가지고 왔다 갔다 나라를 북에 완전히 팔아 넘길 거라고 우파에서는 믿고 이재명이 되면 안 된다고 얘기한다면 예, 유튜브에서 그 얘기 많이 나오대요. 자 그러면 맞아 유튜브에서 많이 나와요. 그렇다면 더더욱더 이재명을 꺾기 위해서 누구라도 데리고 와야 되는 거 아니야. 과거에 박근혜 진짜 여러분들이 신과 같이 존경하던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시킨 그 검찰 칼잡이를 데리고 와서 대통령 후보로 만들 때 그 결기, 그 절박함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오픈 프라이머리라고 말만 했지 결국 역선택 방지 조항 넣고 하잖아요. 네. 이게 이걸 보고 제가 야 이거 썩어 자빠졌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 거기다가 본선은 뭐 5대5 극렬 당원들 5 넣고 뭐 그다음에 우리 청 지지층 일반 여론조사가 아닌 그러니까 무당 지지층 여론조사. 그렇지 지지층 여론조사 5 해가지고 하겠다는 걸 보고 정신을 못 차린다고 하듯이 마찬가지로 민주당도 그렇게 국민 눈높이를 맞추고 신선한 인물 뽑고 이번에 당연히 99% 국민들이
정권 교체를 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었다면 당연히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고 약한 후보들이 이 요구하는 경선 룰을 받는 게 난 맞다고 본다. 그래서 한 발 떨어진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둘이 싸우는 꼴이 참 기도 안 찬 거야. 둘 다 똑같은 놈들이 싸우는 거예요. 자기들은 뭐 너무나 깨끗하고 너무나 나은 사람처럼 얘기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찍을 사람이 없다. 그래서 마지막에 누가 더 나쁜 놈이니까 정말 이를 악물고 정말 나쁜 놈을 막기 위해서 한 표를 행사하려고 했는데 내가 봤을 때는 국민의힘 탄핵 내란당이라고 얘기하는 국민의힘 찍기도 뭐해. 범죄자라고 얘기하는 이재명 찍기도 뭐해. 그러면 마지막에 한덕수 정도면 그러면 내가 봤을 때 우리 집이나 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기권을 이번에 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충분히 찍을 정도의 인물은 된다. 네. 이게 이제 현실적인 내용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상 아니면 지금부터 시간을 그 화력을 집중해 가지고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뭐 온갖 무속과 그다음에 과거에 있었던 뭐 추문이나 이런 걸 다 끄집어내 가지고 루머를 끄집어내서 이 사람을 무너뜨려서 우리가 보더라도 수긍할 정도로 야 알고 봤더니만 되게 점잖은 줄 알았더니만 쓰레기네 라고 할 정도로 내든지 그걸 못 낸다면 한덕수는 중도층 입장에서 봤을 땐 참 괜찮은 대안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전망을 해보자면은 민주당이 한덕수에 대한 네거티브를 안 하리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상대가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탄핵하나? 탄핵? 뭐 탄핵이야 지금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법학자니까 위헌을 했으면 탄핵이 된 정치공학 난 잘 모르겠고 위헌했으면 탄핵돼야 된다는 생각이 이제 제 개인적인 소신이어서 그건 이제 뭐 누가 유리하고 불리하고 상관없이 저는 주장하고 있는데 그걸 떠나가지고 이제 민주당은 한덕수가 나오든 누가 나오든 경쟁력이 없다. 이재명이 쟁착할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그걸 뭐 깎아내리고 이럴 것도 없고 이재명은 지금부터 그냥 자기 정책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나는 이런 거 할래요 저런 거 할래요 난 유능해요 이런 것만 하고 지금 뭐 조국혁신당도 후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진보가 분련될 일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간수만 잘하면 된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민주당의 중진들은 또 희한한 얘기를 일부입니다. 일부 제가 전부는 안 돼. 일부 중진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자 이제 강성 지지층이나 혹은 좀 시민들 중에는 이제 윤석열에 대한 염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 이게 내란 세력 청산해야 된다고 막 강경 일변도로 가야 된다고 이제 주장하고 저도 사실 그런 쪽이긴 한데 그 민주당 중진들은 이 개헌을 원한다는 거예요. 개헌. 근데 이제 원래 이원식 국회의장이 대선이랑 개헌 국민투표 같은 날에 하자 그러다가 완전 작살났단 말이에요. 그러고 이제 철회를 했죠. 그럼 이제 이재명이 되든 뭐 누가 대통령이 되면 바로 이제 개헌을 추진해야 되는데 개헌을 하려면은 여야 합의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잖아요. 3분의 2 동의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을 너무 그렇게 쥐잡듯이 잡아버리지 말고 적절히 달래가지고 개헌할 때 우리 편으로 포섭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어차피 대통령 이재명인데 뭐 그렇게까지 품어 협치해야지 협치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민주당 초재선들은 막 일을 간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저런 기득권 막 욕을 하고 결국 개헌하자는 게 의원 내각제스럽게 가가지고 대통령 권한 좀 떼서 국무총리한테 주고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임명하고 그래가지고 좀 이제 국회의원들이 힘을 좀 키워서 기득권을 좀 지켜보자. 그거 아니냐 막 이렇게 비판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전국이 흘러가는 게 이 민주당 내부에서 약간 더 이상 탄핵하는 게 부담스럽다. 혹은 국민의힘도 어느 정도 끌어안아야 된다. 개헌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유화책을 쓰는 사람들의 이 위에 있는 중진들의 다선 중진들의 생각이고 초선들 힘없는 초선들만 막 으아 그러면 안 돼 뭐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뭐라 그럴까 뭐 한덕수가 큰일 났네 한덕수가 바람을 일으켰어 이렇게 대비하는 분위기는 아니더라고요 민주당이. 예. 아니 내가 들어보니까 참 우리가 봤을 때 진짜 앞서가는 사람들은 늘 내로남불 표리부동하구나라고 느끼는 게 뭐 비판을 안 할 수 없는 게 네. 아니 국민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한덕수 총리를 내세우는 쪽에서 그냥 제가 보니까 그 공무원 출신이고 대가 약할 수도 있고 국민의힘 사람들도 다 그거 인정을 하고 네. 또 그 부분을 되게 신경을 써서 한덕수도 오늘 뭐 단독 기사 난 거 보니까 대선 출마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선배님들이 많이 좀 도와달라고 여야에 계신 선배님들이 도와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또? 예, 뭐 얘기를 했는 게 그거 뭐냐면 쟤네들이 나 공격하고 하는 거 좀 막아주고 그냥 조용하게 이렇게 있다가 그냥 나 능력 하나는 검증됐잖아. 이미 나만큼
국정 경험이 많은 사람이 어디 있어? 내가 이제 한덕수 캠프 예를 들면 대변인이라면 이력서만으로는 지금 벌써 대통령 되고도 남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그렇지. 얘기해요. 그러니까 네. 내가 이 야전 정치인으로 지휘관 경험이 좀 부족해서 그렇지 참모 경험은 할 만큼 다 했잖아. 거기다가 탄핵 국면에서 대통령 권한대행까지도 해봤는데 그러니까 한덕수는 그냥 뭐 가서 그러니까 이재명하고 나하고 이쪽도 마찬가지 서로 검증하지 말고 그냥 가자. 가서 능력 대 능력으로 네. 나중에 TV 토론에 붙고 해가지고 그때 한번 붙어보자라고 이쪽도 원하는 것 같고 민주당도 볼 때는 당내 경선하면 원래 제가 20년 동안 이 바닥에 있으면서 보면 네. 많은 경우 그 대통령 후보나 아니면 대통령 당선되고 난 뒤에도 탄핵되고 권력이 무너지는 각가지 의혹들 비리 의혹 같은 게 네. 상대당에 의해서 파헤쳐진 게 아니라 같은 당내에서 그렇죠. 많이 밝혀지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우리 개혁신당도 죽었다 깨나도 이준석을 도울 수는 없는 게 비리 혐의를 우리가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아니 뭐 홍보물 같은 거 정의당이 8페이지를 저기 6억 얼마에 했는 거를 어떻게 4페이지를 17억에 만들어 놓고 17억 얼마 도대체 우리는 얼마 떼먹었냐. 그래서 세 군데 이상의 이 그 인쇄소 충정로 있잖아요. 이 전문적으로 있는 이제 우리 선배한테도 갔는데 우리 선배가 그러더라고. 야, 여긴 4페이지짜리 17억을 넘겨줬다면 여기는 금칠래도 이 가게는 안 나온다고. 지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파고 있거든요. 그 고소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했고. 예. 근데 이런 내용들을 너무 많이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고 국회에다가도 정책연구지원금 약간 몇 프로 세지만 나도 장사내야 되니까 정책지원금이 14명 앞에 9,220만 원을 지들이 나눠줬는데 뭘 썼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방송평론가 이런 사람들한테도 돈을 500씩 1,000씩 나눠줬으니까 그래서 그 내용이 혹시 표절이 없나. 요즘 AI로 돈 주고 500만 원짜리를 국회로 받아서 100만 원 주고 논문이라고 하나 적어가지고 내고 이런 경우도 많으니까 그걸 뒤지려고 하는데 개혁신당 쪽에서 못하도록 의원들이 막아가지고 국회에서 지금 안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예. 기밀이라고. 보통 이런 경우에 변호사들 우리가 판례까지 다 뒤졌는데 알 권리가 우선이라고 옛날에 뉴스타파 같은 경우는 이겼거든요. 소송하면 또 1년이 끄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시간 끄는 행정소. 거죠. 그러니까 쟤들은 모든 걸 시간을 끌다 보니까 우리가 가처분에서도 말리고 뭐 이렇게 왔는데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그래요. 많은 경우에 내부에 있는 내부자들에 의한 고발 고소가 이 가장 치명적이거든요. 이거를 이재명 대표도 막기 위해서 경선 자체를 무산시켰다고 우리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민주당은 아무리 좋은 소리로 초재선들이 결기를 보였다 하더라도 국민 입장에 중도층의 입장에서 내 같은 중도층 민주당을 찍는 중도층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번 투표를 포기하려고 했던 사람들 때문에 국민의힘이 그동안 투표가 25% 뭐 이재명이 40 얼마 나올 때 20 얼마밖에 안 나오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결집을 할 것이고 한덕수 정도 되면 이재명하고 이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치열하게 같이 검증을 하면 검증하는 대로 아니면 둘 다 그냥 약점이 많으니까 뭉개면 뭉개는 대로 우리가 투표를 더더욱 해야 될 이유가 생길 수도 있다. 거기다가 지금 뭐 3자 3명을 넣어보니까 국민의힘 민주당 그다음에 거기다가 이준석이를 넣으니까 뭐 9% 나왔다 14% 나왔다는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중도가 이렇게 3명이 후보가 나올 리도 없고 오늘 갤럽인가 여론조사를 보니까 이준석 의원은 2% 나왔더라고. 개혁신당 2% 지지율. 전체를 보면. 예, 전체를 보면 그게 이제 자기 본전이고 이렇게 만드니까 무당청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냥 갈 데가 없으면 그냥 우리라도 두 당이 싫으니까 그냥 세 번째 이래가지고 간 거거든요. 이것 가지고 얘네들은 선전하고 드디어 우리가 역전한다. 뭐 우리가 국민의힘을 잡아먹는다 하고 대구바닥 신나게 막 돌아다닌다는데 내가 봤을 때는 아니 그래도 아직까지 같은 당에 있는데 너무 까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같은 당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미 우리는 이혼 숙려기가 마지막 법원에서 우리 이혼하겠습니다라고 결심했는데 그래도 한 번 더 생각해봐라고 해서 하는 거고 이미 우리 허은하 대표를 도왔던 동료들이 자기들의 내부 비밀에 대해서 고발하고 했다고 불러가 징계하고 그것도 목사란 사람이 윤리위원장 맡아가지고 그 양반 같은 경우는 12월 24일 날 말이야. 크리스마스 성탄 이브 성탄 전야에 교회에서 설교하고 행사는 안 하고
우리 쪽에 있는 사람 불러가지고 너 우리 쪽으로 넘어오면 시의원 줄게, 화성 시의원 줄게 이렇게 회유하는 그런 가짜 목사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그리고 너무 센 얘기인데. 그러니까 내가 허은하 대표한테도 맨날 주변 사람들 통해서 허은하 대표 잘 참고 있다, 잘 견딘다, 훌륭하다 해놓고 실은 허은하가 이 폭로 못하게 많은 걸 비밀을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이준석의 관계에 대해서 폭로를 못하게 막으려고 잘한다, 훌륭하다, 뭐 잘 참고 있다고 이래놓고 나중에 뒤로는 박성민처럼 물러나시는 게 나중에 미래도 있고 정치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길이라고 회유했다고 그러거든. 내가 그래서 나 요즘 교회를 안 갑니다. 에이 그거하고 다르지. 내가 보고 야 왜 하나님 세상이 다 이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다 목회자라고 그러는데 내가 그래서 요즘 진짜로 교회를 안 가고 있고 너무 상처받아가지고 공교롭게 이 스튜디오 안엔 다 이제 개신교인들만 있습니다. 아유 다 개신교예요? 네, 저도 교회집. 개신교가 문제야. 이 발언이 개신교 난리 나겠지만 내가 보니까 이준석 쪽하고 우리 쪽하고 갈라져 싸우는데 앞잡이하는 사람들은 다 개신교야.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완전히 나쁜 놈이고 하나는 좀 정의로운지 모르겠는데 양쪽이 붙어가 제일 치열하게 싸우는 게 다 개신교예요. 복음으로 돌아갑시다. 우리 교회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정치에 관여하지 아멘. 맙시다. 아멘. 갑자기 왜 CBS가 돼버려? 기독교 방송이야.